안녕하십니까. 자, 심리치료 마음 달래기. 제가 지금까지 7번 이제 같이 강의를 했고 오늘이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불교와 현대 심리학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순서를 달리해서 명상을 한 3, 4분 정도 하고 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심리학이 만난 것은 명상이라고 하면서 명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길지 않은 시간 명상을 잠깐 해보고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를 바르게 펴시고 긴장 푸시고 손은 편안한 곳에 올려놓으시고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편안히. 자, 이 소리를 먼저 쭉 들어보시고 나서 소리가 끝나는 지점부터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자, 몸과 마음의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 경험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라도 부정하지 마시고 붙들지 마시고 불쾌함은 불쾌한 대로 편안함은 편안한 대로 그대로 경험을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시고 호흡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이 순간 이 깨어있는 마음이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에는 코끝이나 복부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따른 내 몸의 경험을 잠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코끝을 스치는 공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그 복부의 움직임 둘 중에 하나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잠시 호흡에 따른 몸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 다음에는 다시 몸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몸의 자세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앉아 계신 분은 앉아 있는 대로, 누워 계신 분은 누워 계신 대로, 서 있는 분은 서 있는 대로 지금 현재 몸의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앉아 있는 분, 서 있는 분, 누워 있는 분 또는 움직이는 분들은 움직이는 대로 몸의 자세, 동작을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리고 몸의 감각을 자,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내려가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한 알아차림을 쭉 이어가 봅니다. 자, 정수리, 이마, 눈 주위, 코,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입 주위, 턱과 목으로 그다음에 어깨로 내려옵니다. 자, 어깨에서 오른쪽 팔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왼쪽 팔
다시 어깨에서 가슴, 복부. 자, 다시 어깨에서 등, 허리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은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골반에서 오른쪽 허벅지로 무릎, 오른쪽 종아리, 발목, 발. 다시 왼쪽 엉덩이에서 왼쪽 골반,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왼쪽 종아리, 발목, 발. 자, 이렇게 내 몸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내려가면서 현재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를 쭉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현재 이 순간 깨어있는 이 마음 챙김이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서 자,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과 약간 다른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연습을 이게 3분 미니 명상이라고 하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시면은 3분 정도 마음 챙김을 회복하면서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힘을 점점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네, 눈 떠보세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 강의 쭉 명상하라 그랬으면 저는 아주 더 즐겁게 했을 텐데 불교와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한번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명상한 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명상이 심리치료에 이제 응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가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MBSR 말씀을 드려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가 명상이 주류 의학계에 이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심리치료에 응용되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많은 이 치료자들이 현재 미국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한 40%가 이 마음챙김 명상 또는 불교 명상의 어떤 원리를 응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명에 4명이니까 미국에 어디를 가도 이제는 이 명상과 치료라는 것이 심리치료가 결합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MBSR은 뭐 세계 한 700여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고 명상의 생활화, 명상의 일상화를 꾀하는 데 가장 공헌이 큰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만나서 또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MBSR을 이제 통해서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명상을 배우고 나서 자기의 치료 속에 스며들어가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MBSR과 가장 닮은 치료법이 MBCT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라고 하는 방법은 심리학의 인지행동치료라는 방식으로 발달된 그러한 치료법인데 가장 폭넓게 치료 방법으로서 응용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에 적용시키는 방법인데 이 인지치료 속에 응용된 이 명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현재의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린다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응용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 상황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을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멀리 있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모른 척 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생각이 들지요? 그 생각 다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지요. 저 사람 괜히 인사했나 후회하기도 하고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은 기분 나쁜 느낌이 일어나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괜히 자존심 상하고, 나도 모른 척 할 걸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온 창피하다 또는 자존심 상하다 이런 얘기들은 그 전에 있었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본 상황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답이 안 온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의 객관적인 상황이 딱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나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생각이 사실일까요, 그러면? 사실일 수도 있지요. 진짜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 소리를 들었는. 근데 제대로 얘기해 줄까요? 진짜 무시했다면? 해줄 수도 있죠. 나 너하고 더 이상 관계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는 사고 과정은 자기가 구성해낸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있고 생각을 하고 느낌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까요? 반가웠지요. 나 혼자 기분 좋아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응이 안 오니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기분 나쁜 생각으로 이게 펼쳐집니다. 이럴 때 마음 챙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내가 인사를 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걸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야,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 눌러야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자, 지금부터 괴롭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괴로워야 돼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경험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판단과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라.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불쾌해하고 있구나. 정서까지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서로 번져갔으면은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에서 빠져들지 않고 생각의 흐름 속에 더 빠져들지 않고 생각 자체만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거기 잠시 머물게 됩니다. 생각이 떠오른 것을 비판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보다 더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길을 걷고 있다면 길을 제대로 걸어갈 것이고 내가 지금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하는 그러한 내 일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되고 상대방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을 하면서 불편해하는 심리 구조로 자꾸 작동을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좀 멈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환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덜 환자들인 우리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편하면서도 그 사고의 흐름의 이 패턴 속에서 그러한 어떤 그 경향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불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알아차려라. 그런 사고 과정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고 과정도 현재의 순간의 경험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더 이상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가 내면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MBCT에 응용된 하나의 이 사고를 통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미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운동 선수가 경기 본 시합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안 하면은 본 경기에 가서 제대로 실력 발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 경기에서 편하게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치면은 기분 나빠지는 생각과 그 기분 나빠지는 감정들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명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명상하면 기분 좋나요? 아까 한 10분 정도 명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로 정화되셨어요? 다행입니다. 보통은 처음 명상시키면요. 앉자마자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생각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니 그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내공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빨리 편해지지만은 보통 사람도 앉아서 명상하세요 그러면은 앉자마자 이제 잠깐은 가만히 있습니다. 종소리가 끝날 때 정도에.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에 잘 안 일어났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딱 끊어지나요? 그게 안 되니까 생각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들이 펼쳐져서 30분 동안 명상하는데 29분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초는 좀 깨어있다가 30초는 졸아요. 뭐 이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끊임없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눈 떠서 제 얘기 듣고 이 순간은 어떠세요? 별로 딴 생각 별로 없으시죠? 저하고 같이 이 방송 속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딱 차단되고 눈을 감고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이 딱 차단되면은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의 이 찌꺼기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항상 올라오게 돼 있는 경험들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자극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지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 감각, 이 생각들, 과거의 기억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것을 명상을 통해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두면은 먼지가 일어났다가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데 먼지를 턴다고 계속 이제 총체로 털어대면은 먼지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만히 일단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명상의 태도입니다. 먼지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 안에도 엄청난 먼지들이 있습니다. 먼지가 있어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들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지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삶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경험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험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려라.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 명상이 갖고 있는 태도이면서 심리치료에 이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응용되어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효과들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고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에 맞게 이건 왜 이랬을까 저 이랬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점점점 이 이유를 따지는 데만 빠져버려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명목하에 저 사람이 오늘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데 혼자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사고가 굴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인 우리 반응을 합니다. 이게 하나는 지적인 그 작업이고 하나는 정서적인 작업을 해요. 마음에서 느낌들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저랬을 때 어떤 일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누가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누가 앞에서 기분 좋게 편하게 있으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잖아요.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합니다. 인지적인 경험과 정서적인 경험을 잘 조화를 하면은 현명한 이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삶을 사는데 이런 태도, 있는 그대로 경험을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이 마음 챙김의 태도가 잘 결합되면은 훨씬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모색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하는 이 DBT라고 하는 이 수행 이제 심리치료법에서는 자살 충동이 있는 그런 아주 심한 성격 장애자들,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계선 또는 경계성, 보더라인 성격 장애라고 하니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무슨 뭐의 경계선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는 정신병과 신경증의 그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까딱하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지경에 이럴 정도로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이 성격이 더러우면은 이게 잘 더럽다는 말은 좀 성격이 좀 이게 뭔가 문제가 바닥에서부터 생겨 있으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지만은 사실 어렸을 때 너무 엄한 부모 밑에서 큰 너무 관리 통제와 뭐 잔소리라고 하면은 부정적이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서 살던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증세라고 합니다. 주로 20세 전후에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냥 어려서 살 때는 부모님 말씀만 듣고 살아도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존감이나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섭을 받고 살아서. 그래서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이분들은 정서적인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인내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정서적 경험들을 한답니다. 우리들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힘들지만은 이분들은 그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저대로 운전하고 가는데 이분들이 직접 한 얘기를 예를 들면은 누가 자기를 추월을 해요. 그럼 보통은 저 사람 바빠서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거나 말거나 나는 내 운전만 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게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런 차를 몰고 간다고 나를 무시하고 추월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이거는 제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계선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젊은 청년이 저랑 명상을 하다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네가 왜 날 무시하냐고 쫓아가서 그 차를 세워놓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대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좀 황당하죠? 나는 내가 바빠서 내가 추월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랬다면 더더욱 그렇죠. 고속도로는 추월선이 따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눈빛만 잘못 줘도 저게 나를 무시하나? 저게 나를 왜 째려봐? 저게 나를 왜 흘기들기 쳐다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흘기들기 쳐다보죠. 그죠? 바로 똑바로 쳐다보면 진짜 기분 나빠할까 봐 슬쩍슬쩍 쳐다보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선인데 근데 그런 시선을 느낀다는 게 더 민감하게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고 과정과 정서적인 경험 과정이 이게 너무 실제 사실과 다르게 마음속에서 증폭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명상을 시켜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명상할 때 보통 1시간씩 명상을 이제 하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1시간을 더 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 명상하다가 막 구토가 일어나고 힘들어가지고 명상을 못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길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성격 장애가 있다고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받아서 다른 보통 사람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구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의 1로 줄이세요. 명상 시간을. 다른 분들이 1시간 하면은 15분만 하세요. 그리고 15분도 힘들면은 그냥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또 걷다가 힘들면 또 앉으세요. 편하게.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버려 뒀더니 이게 그러니까 1시간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을 좀 풀어준 거예요. 자유롭게.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하더라고요. 천천히 안정되더라고요. 그랬다고 치료가 다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명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잉 생각을 하게 되고 과잉 생각 속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정서적인 경험들을 못 견뎌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악순환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조금씩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마음 챙기세요.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마음 챙기세요.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있어서 여기서도 일단은 어려운 경험을 정서적 경험을 할 때 수용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용을 한 다음에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수용한 자세 다음에 천천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수용의 태도를 잘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저도 아는 게 별로 없고 이건 굉장히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워보실 분들은 이제 책도 구해보시고 실제 프로그램 참여도 해보시면 더욱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액트라는 프로그램,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것도 이 명상이 심리치료에 인지행동치료에 접목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태도예요.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냥 수용을 해라.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미지근하게 수용하지 말고 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을까? 지금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가?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아무리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했어도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사라져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도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가치 있는 일이. 그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라. 기분 나쁜 경험에 없애려고 싸우지 말고 그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전념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이건 어떻게 드냐면은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잔치를 치릅니다. 예전에는 잔치 치를 때 집에서 다 음식 차려놓고 잔치 치르잖아요. 환갑 잔치도 그렇고 돌잔치도 그렇고 잔치를 쭉 치르잖아요. 어떤 동네는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제사집에 가갖고 다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다 밥 먹는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잔치를 치르는데 잔치에는 내가 초대한 손님만 오나요? 아니요.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도 오지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불청객이에요. 불청객이 기분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와서 반갑게 정말 반가운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불청객들은 이제 동네를 지나가는 저 집에 잔치 있다고 해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전박대에서 쫓아냅니까? 아니요. 쫓아낼 수도 있지요. 저 사람들 지저분하니까. 문전박대에서 밖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그 사람들이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 한 끼 얻어먹고 가야지 물러나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대접을 해줘라. 한 상 차려서 상도 똑같은 음식으로 차려주라는 거예요. 구박하지 말고 차려주고 잘 대접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차비 한 푼 얻어갈 사람도 있고 밥만 먹고 갈 사람도 있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좀 열심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그것 때문에 더 기분 나빠졌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 구박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에 알아차려줘라. 인정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자유명상할 때 용서의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줄 때 이 마음은 쉽게 일어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연습을 해본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구나.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 자꾸 회피하면은 얘들이 더 증폭돼갖고 나타납니다. 불쾌한 경험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줘라. 그 대신 친절하게 알아차려라 이렇게. 너무 공격하지 말라 내 경험을. 내가 불쾌한 경험이 일어난 것을 공격하면은 더 불편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쾌한 경험들, 그 다음에 느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려줘라. 그런 다음에 그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기분 나쁜 상황에서 내가 설거지 할 수 있나? 기분 나쁘다고 설거지 못할 건 없죠. 어차피 그릇이 쌓여 있으면 그건 설거지라도 하자. 설거지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뭐 설거지는 저도 잘 하니까 뭐 굳이 여성분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 해야 처리할 일, 그 다음에 장을 본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이건 내가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전념해서 헌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은 기분 나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경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마음 자세를 명상에서 가져오면은 제가 이제 자유명상 할 때들 기분 나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험도 있고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험도 있고 한데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좋은 경험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러면 내 인생도 그만 쓸만해요. 늘 너무 자기한테 가혹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응?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그냥 공부하라고, 자기 어렸을 때 생각 안 하고 아이들한테만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요, 실제로. 억지로 하는 공부를 자꾸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요. 차라리 편안하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도 옆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엄마가 공부하고 있거나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심심해서. 자기들도 책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될 텐데 엄마는 늘 텔레비 보고 전화로 수다 떨고 있으면서 애한테는 공부하라 그러면은 애들이 잘 안 되죠.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진짜 게임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경험들을 잘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경험들을 떠올려라. 좋은 경험들을 떠올려서 스스로 거기 안에서 자기의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삶이 좀 밝아집니다. 더. 그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현재 경험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잘하는 일을 더 열심히 연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을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봉사활동으로 열심히 하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현재의 경험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고 즐거운 삶, 그다음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결여되면은 삶은 점점점 황폐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그래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누가 나에게 내 장점을 뺏어갈 수 있는 어떤 돈을 준다 하면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거부하는 게 좋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로또에 대한 얘기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로또가 적당히 돼야지 크게 되면은 그 돈의 이 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돈도 자기가 차근차근 벌어서 수백억이 됐으면은 제대로 쓸 줄도 알고 또 돈을 갖다가 또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또는 또 투자할 줄도 아는데 이게 갑자기 수백억이 들어오면요. 돈이 이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지위의 고하고도 관계없어요. 나이도하고도 관계없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좋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취미 생활을 전문가처럼 하라 이런 얘기도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취미 생활을 남을 위해서 하라. 내 취미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죠? 내 좋아하는 일을 남을 위해서 막 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일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뭔가를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춰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은 오래 행복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진다.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상 수련이 심리 치료나 심리학과 만나서 현대 심리학과 만나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어떤 그 화학 작용들을 쭉 살펴봐서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심리학, 그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의 여러 가지 기법들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 얘기 듣고 불교와 현대 심리학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 저런 것이 있었구나. 저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이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근거한 심리 치료라는 책도 있고, 마음 챙김과 심리 치료라는 책도 있고, 그 뒤에 액트에 대한 책, 또 DBT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대한 책이나 또는 MBCT 마음 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 치료 이런 책도 있고, MBSR 관련된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이 번역된 책들도 있고, 존 카바진 박사와 함께하는 처음 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책으로 나온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책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떻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불교나 불교 명상, 불교의 가르침, 고집률도의 사성제의 가르침이나 또는 팔종도의 가르침이나 더 많이 얘기 드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 심리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응용되어 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육체적인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서 스스로가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에너지, 내면의 자기의 어떤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충분히 제공해줘서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면은 이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남에 의해서 치유받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자기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힘들을 길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만 하기만 하면은 인생은 살만한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나의 성장의 그런 걸음이 되는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수용하시고, 이 잘 수용하라는 말은 무기력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받아들여서 딱 그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또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사유를 하면서 천천히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어려움들이 훨씬 더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불교 명상이나 심리학에서 우리의 고통들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길지 않은 강의 8번을 통해서 불교와 심리학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고 또 불교가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기회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고 깊은 명상과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